오랜만에 뵙습니다. 렉처 콘서트고 강연이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연주도 연주지만 이제 좀 제가 얘기하는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사실 오늘은 좀 더 많이 길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은 7곡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연주하겠습니다 때 하면 30분 내로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좀 필요한 얘기들을 좀 했으니까 조금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저번 주 스즈키 1, 2번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죠? 히어링, 리스닝. 그 다음에 여기 빈칸으로 블랭크로 돼 있죠. 오늘 할 게 요게 단어입니다. 오늘 포인트는. 이거는 제가 맨 나중에 얘기를 드릴 거고요. 지금은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저번이랑 좀 달라진 게 뭐가 있냐고 했을 때는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좀 포괄적으로 느낌이 변할 거예요. 저번에는 하나하나 아니면 기술 하나하나 알려드렸다면 지금은 좀 운전 연수를 치면 필기시험, 기능시험을 끝내고 이제 도로주행을 나간다 라고 생각을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연주 시작에 앞서서 제가 뭘 할 건지 한번 보세요. 바이올린, 악기 같은 경우는 현악기는 꼭 이런 걸 해요. 이거를 튜닝이라고 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음을 조율한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솔레라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솔레라미고요. 그래서 톤은 기본적 음을 조율한다는 건 연주를 시작하건 혹은 연주 아니고 연습을 하더라도 꼭 맨 처음에 이걸 합니다. 근데 이 조율 튜닝을 다른 말로도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조연. 네. 조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조연. 조연이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냐면 연주보다는 아마 기사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연경. 그죠? 그게 지금은 사회적으로 뭔가 이게 너무 거부감을 이질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그 전에 썼던 단어는 정신분열증이에요. 정신분열증을 이제는 우리는 조현병이라고 하고요. 정상적으로 조율이 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조는 고를 조자, 그리고 현은 줄현자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여준다라는 거에서 비롯됐다고 하고요. 솔직히 1권, 2권에서 한번 기억을 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기 스티커를 제가 붙여서 보내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왼손으로 다 잡는 것, 이거를 1, 2권에서 연습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3권에서 제일 달라지는 건 올라갑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왼손에서 쉬프팅이라고 하고요. 포지션을 배우는데 이거는 제1 포지션, 제2 포지션, 제3 포지션이라고 해요. 근데 너무 길죠? 우리 내리는 말, 올리는 말, 너 내리는 말 끝났어. 너 내리는 말 말고 올리는 말 써. 올리는 말 해. 이거 있잖아요. 1000개 들어 100개 들어 같이. 그렇게 되면 너무 길어지죠? 그럴 때는 우리는 영어 서술을 씁니다. 제1 포지션을 first라고 하고요. 2 포지션, second, third. 그래서 1, 2, 3, 4라고 해요.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1 포지션. 이게 2 포지션. 그래서 올라가요. 그래서 1 포지션, 2 포지션, 그리고 3 포지션. 지금부터 처음으로 배울 게 이 3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써있냐면 악보에서는 이걸 보시면 여기 3번, 2번이라고 써있습니다. 이 3번, 2번은 제가 제 손 보세요. 이게 1 포지션이에요. 근데 밑에 보면 서드 포지션이라고 써있고 올라가요. 올라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높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근데 이게 이거와 차이가 있죠. 박자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연습을 먼저 된 후에 스즈키 3번을 진행합니다. 저는 스즈키 3권부터는 스케일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사용을 해보다가 가장 기본적이라 생각하는 것을 레슨에 사용하는데요. 그게 갈라미안 스케일이라고 팬데믹 시간에 유튜브로 제가 마스터 클래스를 보다가 알게 된 스케일이고 이 갈라미안 스케일은 우리가 가장 아는 유명한 이작 펄만, 핀자스 주커만, 야사 하이패츠, 마이클 레빈. 마이클 레빈은 정말 최고입니다. 제가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바이올리스트고요. 정말 잘하는 바이올리스트의 스승이라고 합니다. 갈라미안이 만든 책으로 유튜브에서 본인이 직접 스케일 레슨을 하고 계신 영상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핀자스 주커만은 이 스케일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된다고
이 스케일로만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한 6개월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저는 효과를 보는 것 같고, 그 학생들도 속도만 다르지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도 제가 배운 서드 포지션 책이나 혹은 다른 스케일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사고 절대 저는 끝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끝내본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스케일 한 장짜리만을 복사하여 사용을 합니다. 포지션이 익숙해지면 이제 오른손 활쓰기 관련 스케일을 정말 저는 중요시 여기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스즈키 4권에서 시작을 하고요. 나중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배우는 시기만 하더라도 너무 일반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했던 교육이라 다른 책이 있는 줄도 몰랐고 그거를 찾아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연습만 하고 뭐가 중요한 건지 아닌지도 잘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씩 깨닫는달까 해서 조금씩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잡고 지키면서 변주를 주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다 다른 것. 사람은 손가락 길이가 다르고 편한 포지션이 다 다르다는 것. 정답은 없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즈키 2권과 3권의 차이가 우선은 포지션 잡는 게 다르다고 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플랫이라는 게 나와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음을 다 높여서 잡습니다. 그래서 플랫이 두 개, 하나 혹은 이런 것만 배워요. 근데 우선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제가 할 거는 미뉴에트라는 곡인데요. 미뉴에트가 1번과 2번을 연달아서 할 겁니다. 근데 맨 처음에 있는 곡은 샵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플랫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어떤지, 샵 조와 플랫 조가 어떻게 다른지만 우선 한번 느껴보세요.
이제 3번에 나오는데 이 3번 하기 전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샵 부는 순서, 플랫 부는 순서 혹시 아시는 분? 이렇게 감사해요. 뭐죠? 샵은 파도솔레라르시? 응? 자, 샵 부는 순서는 파도솔레라고 하시면 이걸 거꾸로 하잖아요? 그럼 이게 플랫 부는 순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샵이 4개 붙었다. 그럼 뭐죠? 파도솔레. 도레미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기분이 이러니까 오늘은 도랑 시랑 라랑 파에 붙여야겠다가 안 돼요.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샵을 하나만 붙인다. 하나. 2개를 붙인다. 파도.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샵조가 너 샵이 몇 개 붙었어? 그러면은 3개 붙었어. 3개 붙었어. 이러면 파도 솔에 붙은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4단조 가보트라고 해서 플랫이 몇 개라고 했죠? 2개면 시랑 미에 붙는 거예요. G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솔이에요, 솔. 솔, 단조를 이 솔을 한국말로 바꿔서 4단조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마이너풍에서는 소문자로 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4장조다. F 메이저다, G 메이저다라고 하면 G는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써요. 그래서 메이저.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보고도 이게 메이저인지 마이너인지 단조인지 장조인지가 구분이 됩니다. 자, 우선 제가 플랫 2개가 붙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애들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 플랫 조가 어려워요. 우선은 얘를 내리잖아요. 저희는 지금까지 올리는 것만 연습을 했어요. 근데 이걸 내려서 연습을 해야 되는 데다가 1, 2번에서 작곡가 중에 활 공부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했던 작곡가를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해도 괜찮아요? 뭔가 부담이시죠? 그러니까 저도 여기 있으면 부담일 것 같거든요. 저도 구석 좋아하고 막 이런데. 자, 제가 활 공부하기 좋은 사람을 누구라고 했냐면 바하라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하곡이고 스즈키에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4, 5, 6 하면서 바하를 공부한다고 이따만한 책을 사놨거든요. 읽고 있어요. 나중에 나오겠죠. 근데 자, 이렇게 바하곡을 하는데 여기서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슬러예요. 슬러가 뭐였죠? 연결하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제가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플로우. 플로우가 뭐죠? 그러죠. 뭐가 흘러요? 뭐가 흐를 수 있어요? 흐를 수 있는 것 중에 고체는 뭘 흐르죠? 그러니까 물이어야 흐르고 뭐 시냇물이고 뭐가 이렇게 흘러야 도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탁탁탁 끊기면 그거는 플로우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랩을 할 때도 플로우가 중요하다. 뭐 음악을 할 때도 뭔가 흐름이 중요하다고 하죠. 흐름이 딱딱딱 끊기면 그걸 음악으로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플로우를 중요시 여기는 건데 진도를 어떻게 나가는 경우가 있냐면 또 앞에 곡인데 보세요. 이렇게 안 할 것 같죠? 근데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것도 지겨워요, 나가요 이래요. 왜냐면 다 잡았고 악보대로 맞았으니까. 요거와 요 차이는 어마어마한데 그게 안 될까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이거를 물어봐 주셔서 감사해요. 그거 되세요? 한쪽으로 동그라미 그리고 한쪽으로 세모 그릴 수 있으세요? 네모나? 얘는 지금 잡는 것도 플랫이죠. 그럼 얘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얘는 하는 데다가 슬러가 4개가 붙어요. 그죠? 오케이, 앞고 있으세요? 슬러가 4개예요. 한 음이 분배까지 잘해야 돼요. 얘를 만약에 이렇게 쓰죠. 그러면 물 부족 현상처럼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활을 잘 쓴다는 얘기죠. 지금 선생님 활 쓰는 거 보니까 활을 잘 써야 소리가 잘 난다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죠. 근데 활을 잘 쓰려면 얘를 잡아야 돼요. 제가 얘기 안 잡잖아요. 그럼 얘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박자대로 얘는 나가야 얘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왼손을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되면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각할로 한 다음에 2개 하고 저는 시간 있으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팍 가는데 얘가 지금 3번이잖아요. 스즈키 1, 2번과 3번은 물론 비슷비슷하지만 굉장히 많이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진도를 별로 안 나가고 이걸 그러니까 많이 머금고 하고 싶은데
물이 흐르는 것도 많이 봐야 되잖아요. 속도도 보고 봐야 되는데 진도 나가는 거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못 배워요. 진짜 요즘 또 그런 것 같아. 이게 내가 지금 몇 권 했어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안 하고 내가 3권 어쨌든 하긴 해야 되니까 라고 해서 그거를 조율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왼손 C랑 미 플랫 잡는 것도 어렵고요. 얘도 지금 활을 어떻게 쓰면 짝수로 써요. 보면 반박자 기준이거든요. 4개 넣었죠. 그 다음에 이거 레가 그리고 또 한 박자면 이게 머릿속으로 다 입력이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너무 가지 마세요. 제가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배워야 되는 게 이렇게 있다라고 알면 돼요. 물 흐르는 거를 관찰한다고 알 수 없습니다. 계속 보게 되면 저절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C, 미 플랫이 나와서 맨손도 어렵다. 플로우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3권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곡일 것 같아요. 위모레스크고요. 이 위모레스크를 제가 연주를 하기 전에 음악적 용어를 써서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근데 이게 제가 원래 평소에는 모다라토 혹은 안단테 정도의 속도로 매주 피아노를 연주해요. 근데 저번 강연 연주 때 멘붕이 와가지고 프레스토로 아차난도로 진행해가지고 포르티시모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곡에 다 끄떡거리면서 아시는 것 같아요. 모데라토로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모데라토가 뭐죠? 여기 보이시죠? 이거 아주 좋은 커팅 페이퍼인데 모데라토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번에는 완전 빠르게 갔어요. 빠르게가 뭐죠? 프레스토. 모데라토로 얘기하는데 제가 엄청 빠르게 했어요. 맨 처음에 샘유림 나왔어요. 그 다음에 원래는 메저 포르테 정도로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근데 저번에는 포르티티티티시모로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강약 조절을 얘기하는 사실 스즈키 1, 2권에도 나와요. 근데 그걸 볼 정신이 없어요. 스즈키 3권 글쎄요.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제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다 하는 거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포르테, 크레센도 이런 것들로 자기가 노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3권에서는 피아노 포르테 정도 그리고 그 샘여린 같은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음악적 언어를 아예 모르고 그냥 계속 그냥 구매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브라토. 이 비브라토를 사실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3권 마지막 정도에서는 좀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음악적 기호를 얘기를 드리자면 뭐 피아노 포르테, 데크레센도, 크레센토 같은 경우는 고추장, 간장, 참기름같이 그냥 정말 노멀한 그거라면 저는 비브라토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라면 스프라고 생각해요. 그거 없어도 맛은 나요. 근데 넣고 안 넣고 알죠? 오 그거가 저는 비브라토로 생각해서 그걸 되게 하고 싶어 하시고 사실 라면 한 번 먹고 안 먹기는 어렵잖아요. 그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브라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비브라토는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기악이나 성악에서 음을 상하로 가늘게 떨어서 아름답게 울리게 하는 기법입니다. 연주상의 한 기교예요. 기교예요. 포인트는 기교예요. 얘가 본질은 아니에요. 기교는 절대로
기본을 앞지를 수가 없어요. 기본은 음정을 잡는 겁니다. 음정을 잡아야 기교를 내는데 이 음정을 하면 이거는 비브라토라고 볼 수 없고 그냥 떨림입니다. 1, 2권에서 계속 연관되는 건데 어떻게 한다 그랬죠? 맨 처음에 전 초반에 악기를 잡고 목으로 잡기 해요. 그래서 이걸 버티고 1분 잡고 음정을 1번, 3번을 잡는다. 그게 이제 스즈키 1, 2권에서 배워요. 3권, 이제 3권 거의 마지막 4권 가게 되면 비브라토라는 걸 배우는데 그때 저는 얘를 벽에다 댑니다. 고정이 되죠? 그 상태에서 흔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안 흔들죠. 손목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줄어요. 그러다가 음정을 하나를 잡아요. 그 다음에 얘를 빠르게 갔다가 느리게 갔다가 이게 컨트롤이 되면 이걸 비브라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동그라미 그리고 세모 그리는 것처럼 얘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죠? 안 그래도 잡는 데다가 좌우로 움직이죠. 얘 어떻게 가요? 맨 처음에 시키잖아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요것만 시켜요. 되면 가다가 메트로놈 맞춰서 뭐 30초면 끝나요. 얘기는. 근데 여기까지 오는 게 1년 걸릴 때도 있고요. 선생님 저는 진짜 비브라토는 안 해요. 그래서 이것만 하시다가 왜냐면 신나잖아요. 뭔가 이렇게 보면 하다가 안 되나? 하고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뇌가 훈련을 시키는 거는 계속 근육을 생기게 해야지. 이게 비브라토의 가장 좋은 연습은 하루에 30초로 하더라도 일주일 하는 거지 하루에 1시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1시간 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30초씩 해서 37, 21, 그냥 21, 210초 요것만 만들면 돼요. 그게 훨씬 도움이 돼요. 얘를 연주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비브라토를 설명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은 맞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아이들마다 그냥 이게 왜 어렵지라고 되는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어서 그 기준점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 조금 힘든 이유는 뼈가 아이들보다는 좀 붓잖아요.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알아요. 머리로는 너무 아는데 이게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거를 좀 피고 유연하게 만드는데 좀 오래 걸린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유에모레스 같은 경우는 제가 2번 연주할 거예요. 맨 처음에 지금 배웠던 거 있죠. 아까 말했죠. 뭐 느리고 빠르고 피아노, 포르테, 크레센토, 데크로센토 같은 음악적 기호를 사용하고 플러스 비브라토.
그 다음에 비브라토까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또 악기 소리를 바꾸려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돈이요. 돈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근데 암만 안 하고 똑같이 가볼게요. 근데 좀 느리게 가볼게요. 들어보세요. 자, 아무 얘기 안 했죠? 아무 얘기 안 하고 한번 들어보셨을 때 어땠어요? 다르죠? 두 개가 좀 달라요. 근데 이 다른 게 이제 돈 얘기는 하기 싫은데 아까 저게 제 악기고요. 저게 2000년도 초반에 샀을 때 200만 원에 샀고요. 근데 이제 몇십 년 동안 소리를 안 냈다가 이제 조금씩 내고 있고, 요거는 이제 저랑 제일 친한 친구 퍼스트 말하는 친구 거 제가 오늘 이걸 들려드리고 싶어서 빌렸는데, 이 친구는 2000년 초반에 이거는 30배가 높은 6천만 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고개 끄덕거려지시잖아요. 그렇구나. 악기는, 특히나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이 악기빨이라는 걸 무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가 되게 되면 우리가 악기를 몇 억짜리를 쓰고 이러는 게 막 누굴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리가 정말 이렇게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고, 혹은 안 그러면 빌려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던 게 뭐냐면, 악기는 많이 견뎌서 그 시간을 버틴 나무로 만든다고 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몇백 년을 버텼으니 그만큼 값어치가 있겠죠. 나무 같은 경우는 팽창했다가 수축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럽죠. 단 수축을 하게 되면 영구적인 변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일정한 습도 관리가 필수입니다. 악기장 한번 가보시면 항상 있는 게 가습기예요. 가습기가 없는 악기장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기는 습도를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댐핏 같은 걸 혹시 아실까요? 그래서 악기 같은 경우는 여름과 겨울이 주역입니다. 아까 제가 리허설 때는 말 못했거든요. 혹시 클래식 아세요? 영화 손예진이랑 조인성 나온 네. 아세요? 근데 여기는 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명한. 엄청 유명하죠? 근데 여기에 조인성이 지금 뭐 메고 있어요? 이거 오늘 가서 한번 다시 보시면 되게 로맨틱한 장면이긴 해요. 근데 우선은 이 손예진이 바이올린 전공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조인성이 근데 조인성이 어떻게 하냐면
그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악기를 자기가 이렇게 들어요. 그렇게 매요. 그 다음에 둘은 로맨틱하게 이걸 쓰고 가요. 근데 얘 비 다 맞거든요. 저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정확히가 와,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면 저렇게 탱탱탱탱 하면서 할까라고 생각이 들어요.